지난주 목요일 오픈라우터에 모델 하나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만든 회사 이름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22만 명이 몰렸고 16조 토큰이 이 모델을 지나갔습니다. 값은 0원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누가 돌리고 있는지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은 두 가지를 합니다. 옥스 알파를 공짜로 쓰는 법 3가지, 그리고 쓰기 전에 알아야 할 것 하나입니다. 앞에 3가지는 어디서든 찾을 수 있습니다. 뒤에 하나는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약관을 직접 열어봤습니다. 모델 소개란과 약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게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름은 옥스 알파입니다. 8월 20일에 올라왔고 모델 아이디는 스텔스 옥스 알파입니다. 스텔스는 만든 곳을 밝히지 않은 모델에 붙는 이름입니다. 오픈라우터는 자기들이 중개만 할 뿐 개발도 운영도 하지 않는다고 페이지에 못 박아뒀습니다. 스펙은 이렇습니다.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양이 104만 토큰, 최대 출력은 13만 토큰입니다. 입력은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영상까지 받습니다. 출력은 텍스트만 나옵니다. 가격은 입력도 출력도 0달러입니다. 할인이 아니라 아예 0입니다. 속도는 응답 시작까지 중간값 4.45초, 초당 25토큰입니다. 사흘간 가동률은 99.99%였습니다. 공짜치고 안정적입니다. 성적 얘기가 빠지면 섭섭하시겠죠. 코딩 시험에서 80%를 받았다는 결과가 돌았습니다. 클로드 페이블 5가 65%, GPT 5.6 솔이 52%였습니다. 여기서 단서를 답니다. 113문제 중에 10문제만 돌린 개인 테스트입니다. 감사를 거친 리더보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체 113문제를 다 돌린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58.4%였습니다. 66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숫자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전체의 9.7%는 추론을 못해서가 아니라 도구 호출 형식을 틀려서 잃은 겁니다. 그리고 113문제 중 90문제는 통과 기준의 90% 이상까지 갔습니다. 아깝게 놓친 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0%는 표본 10개짜리 숫자였습니다. 여전히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다만 지금 도는 그 숫자는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씁니다? 경로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픈라우터입니다. API로 직접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미 만들어둔 자동화나 자기 워크플로에 물릴 때 이 방법을 씁니다. 쓰던 코드에서 모델 이름만 바꿔 끼우면 됩니다. 두 번째, 오픈코드입니다. 터미널에서 쓰는 코딩 에이전트입니다. 설치는 한 줄입니다. 컬 명령으로 설치 스크립트를 받아 실행하면 됩니다. 윈도우를 쓰시면 초코나 스쿠브로도 됩니다. 인증해서 한 가지 짚고 갑니다. 유튜브에 도는 설명 중에는 어스 로그인 명령을 치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 문서의 지금 절차는 다릅니다. 터미널 화면 안에서 슬래시 커넥트를 치고 오픈 코드를 고르고 웹에서 로그인한 다음 키를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세 번째, 클라인입니다. VS 코드 확장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에디터를 안 떠나고 에이전트를 굴리고 싶을 때 씁니다. 오픈라우터에서 받은 키를 클라인 설정에 꽂고 모델 목록에서 옥스 알파를 고르면 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겠습니다. 이 모델을 다룬 영상들이 무제한이라고 말합니다. 오픈라우터 페이지에 무제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넉넉한 한도,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사용량이라는 표현은 오픈코드 쪽에서 나온 홍보 문구입니다. 경로 한 곳의 말이지 모델의 사양이 아닙니다. 컨텍스트 창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돌던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오픈라우터 모델 페이지에 104만 토큰이라고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가 이번 영상의 본론입니다. 옥스 알파 모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모델의 프롬프트와 결과는 제공자가 보존하며 학습에는 쓰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 바로 뒤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사용은 스텔스 모델 약관을 따른다. 그래서 그 약관을 열어봤습니다. 목적이 첫머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텔스 모델의 학습과 개선에 쓰기 위해 사용자 콘텐츠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넘기는 권한은 이렇습니다. 비독점, 철회 불가, 영구, 양도 가능, 전 세계,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 그 권한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스텔스 제공자가 해당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소개란은 학습에 안 쓴다고 하고 약관은 학습에 쓰려고 모은다고 합니다. 소개란의 그 한 문장이 약관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는 공개된 문서 어디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빼는 방법도 없습니다. 약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콘텐츠가 스텔스 모델 학습에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스텔스 모델을 쓰지 마십시오. 보존 기간도 안 적혀 있습니다. 철회 불가, 영구라는 말이 사실상 기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익명화 장치는 하나 있습니다. 넘어가는 내용에 해시된 식별자가 붙어서 개인이 특정되지 않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그건 누가 썼는지를 가리는 장치지 무엇을 썼는지를 가리는 장치는 아닙니다. 코드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오픈 코드 쪽 문서에는 같은 모델이 무보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모델인데 들어가는 문에 따라 보존 정책이 다릅니다. 제공자가 호스트마다 다른 계약을 했거나 한쪽 표기가 헐거운 것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해석은 이겁니다. 보존은 있다고 보고 학습 여부는 미해결로 둔다. 무보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한 쪽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공식 확인은 아직 없습니다. 블룸버그도 어제 자기사에서 제작자는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문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한 증거는 토크나이저입니다. 모델이 글을 토막내는 방식은 재학습 없이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위조가 가장 어려운 지문입니다. 여러 언어와 코드, 유니코드 경계 문자열 95개를 넣어서 토큰 수를 비교했더니 지프가 공개한 GLM5 어휘와 95개 전부 일치했습니다. 다른 실험에서는 프롬프트 25개가 GLM 5.3과 정확히 맞았습니다. 숨은 래퍼 때문에 생기는 고정 75토큰 차이만 있었습니다. 오류 코드도 지프 계열이 내는 번호와 같았고 영상을 처리하는 방식도 같은 회사 영상 모델과 똑같았습니다. 초당 토큰 수, 프레임 뽑는 방식, 해상도 줄이는 규칙까지 맞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거의 확정입니다. 그런데 빈틈이 있습니다. 공개된 GLM 5.3은 텍스트만 봤습니다. 옥스 알파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설은 정확히 말하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멀티모달 변종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도는 소문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올해 예고됐던 제미나이 3.5%가 아직 안 나왔고 최근에 나온 건 3.7 플랫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구글 직원들이 X에서 곧 큰 게 온다는 식으로 계속 흘렸습니다. 코딩 속도와 품질이 그걸로 설명된다는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반증이 있습니다. 제미나이 계열이 보통 통과하는 시각 테스트를 옥스 알파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토크나이저 지문은 전혀 다른 회사를 가리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공개 모델이라는 설도 나왔습니다. 처음에 지프를 가리켰던 매체 하나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제 시점에는 오히려 다들 확신이 줄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강한 추론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지프 쪽에서 확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례는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 이런 익명 출시가 5번째고 앞선 4번은 전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지프, 샤오미, 엔트그룹, 메이투안이었습니다. 무료가 끝나는 시점이 정체가 밝혀지는 시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기였습니다. 짧게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옥스 알파에 트래픽을 어디서 제일 많이 보내는지 보면 재미있습니다. 1위는 클로드 코드, 2위가 헤르메스 에이전트입니다. 약 90억 토큰입니다. 그 헤르메스가 지난주에 본 모드를 넣었습니다. 8월 18일입니다. 원래는 공동 창업자가 만든 하루짜리 공개 베타 플러그인이었는데 지금은 데스크톱 버전에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흩어져 있던 에이전트 설정들이 이름 붙은 본명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봇들끼리 일을 나눠서 합니다. 라이선스는 MIT입니다.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규모로 보면 8월 초에 오픈 라우터에서만 1.5조 토큰을 처리했습니다. 누적으로는 33조가 넘습니다. 3월에 나온 물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옥스 알파는 진짜입니다. 104만 컨텍스트의 영상까지 받고 값이 0원입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쓰는 법은 3가지입니다. 오픈 라우터, 오픈 코드, 클라인. 그리고 이건 요금제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한시적 보조금입니다. 약관 첫머리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나, 개인 프로젝트, 공부용 코드, 실험은 마음껏 돌리십시오. 이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둘, 회사 소스, 고객 정보, 키와 비밀번호는 넣지 마십시오. 지금 그걸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이름을 댈 수 없습니다. 무료 기간은 오픈코드 공지 기준으로 8월 27일쯤 끝납니다. 오픈 라우터에는 종료일이 아예 안 적혀 있습니다. 언제든 닫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써보실 거면 이번 주에 써보시고 넣을 것과 안 넣을 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디까지 넣어보실 건가요? 개인 프로젝트까지인지 회사 일까지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확인된 건 확인됐다고, 추정은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정리해서 오겠습니다.